10년 뒤 은행이 망한다면 이게 농담 같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은행들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8년 금융위기부터 시작됩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은행을 불신하기 시작했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너무 변동성이 컸습니다. 어제 1억 5천 하던 게 오늘 1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실용적이지 못했죠. 그래서 등장한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고요? 달러랑 똑같은 가치로 고정시켜 놓은 가상자산입니다. 변동성이 거의 없으니까 결제 수단으로 쓰기 딱 좋은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 해외 송금할 때 수수료 비싸고 느리다고 짜증난 적 있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은 수수료는 5분의 1이고 속도도 늦어도 1시간 안에 처리해줍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난리야?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왜 전문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전통 금융의 킬러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돈 벌 곳이 어디인지도 알게 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를 보세요. 이 회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14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은 독일 정부보다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민간 회사가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수익성입니다. 테더의 분기 순이익이 3조 원을 넘어갑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 1위 미래에셋증권 연간 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을 한 달 만에 버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가 은행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그냥 달러를 코인으로 바꿔주는 역할만 해요. 진짜 게임 체인저는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현재 1위인 테더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세대 지배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결정하는 건 발행사가 아니라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나 OKX 같은 대형 거래소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메인으로 밀어주느냐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확 바뀌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통 금융권이 완전히 긴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제 단순히 코인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결제, 대출, 투자, 자산 관리까지 다 하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미국 코인베이스를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비트코인 사고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외 송금 서비스, 담보대출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 심지어 직불카드까지 발행합니다. 완전히 은행이 된 거죠. 그것도 기존 은행보다 훨씬 편리하고 저렴한 은행으로요. 로빈후드라는 거래소는 더 과감합니다. 유럽에서 200개의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출시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주식을 토큰 형태로 만들어서 24시간 주말에도 거래할 수 있게 한 거죠. 2025년 말까지 이걸 20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카카오페이, 다날, NHN, KCP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벌써 스테이블 코인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이미 2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시작하면 기존 은행의 송금, 결제 시장이 순식간에 재편될 수 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의 20대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348% 폭증했어요. 이들이 투자한 돈만 50조 원이 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 예금 증가율은 고작 3%에 불과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은행을 떠나서 가상자산 거래소로 몰려가고 있다는 뜻이죠. 더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전 세계적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18세에서 29세 젊은 층 주식 투자 비중이 팬데믹 이전 대비 10% 증가했고 가상자산 투자 비중은 13%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젊은 세대는 집 포기하고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다 이동했고 그 돈이 주식과 코인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업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은행들이 이런 위기를 모르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왜 대응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은행은 규제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24시간 서비스, 금융당국이 허가해줘야 합니다.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외환 규제 때문에 쉽지 않아요. 새로운 상품 출시, 몇 년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죠.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위에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어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제 규제 당국도 이들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대표적인 예죠. 전통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대신 혁신을 선택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언급했어요. 전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금융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가상자산 관련주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주로 로빈후드, 코인베이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는 서클이 있죠.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주로 우리기술투자가 대표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는 카카오페이, 다날, NHN, KCP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벌써 스테이블 코인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요. 관련주는 표로 첨부해 둘 테니 잠시 멈추시고 캡처하세요. 역사를 보면은 기술 혁신의 시기에는 항상 기득권이 몰락하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어요.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마부들이 사라졌고 인터넷이 나왔을 때 서점들이 문을 닫았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